여기도 카르텔이죠. 자, 뭐다?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하게 되면은 에코프로가 주목을 받겠죠. 그죠? 그럼 에코프로 공매도 실컷 쳐놔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머티가 상장됨으로써 어떻게 된다? 에코프로의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두산 먼저 상장시켰다 라는 결론이 좀 만들어지고요. 최근에 두산 보시면 알겠지만 두산 연기금이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도 그죠? 말도 안 되게 사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 영상을 좀 찍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월요일에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 월요일에 하락할지 아마 궁금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일단 그 상방이나 하방이나 요런 거는 우리가 뭐 정확히 맞출 수는 없죠. 맞출 수 있다면 떼돈을 벌겠죠. 자, 우리 항상 어떻게 대응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보면은 5분봉이거든요. 5분봉. 5분봉에서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 구간에서 멈췄어요. 딱 그죠? 누군가가 여기서 밑에서 물량을 받은 것처럼 갑자기 오후에 거래가 들어오면서 딱 멈춰 있다. 여기서 앞에 구간 물량도 받으면서 자, 우리가 이 10만원 가격대를 잘 보시면요. 자, 보세요. 10만원 가격대 왔을 때 거래가 많이 터졌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10만원 근처 가격이 왔을 때 거래가 어떻게 됐다? 거래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10만원 가격대 이 구간에서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좀 많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왜 도대체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었는지 그리고 왜 이 뒤에서는 거래량이 죽고 이 매도 물량이 많이 안 나왔는지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간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온 이유는 자,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구간에 단기적으로 물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 물린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주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때 어떻게 드디어 본전이구나 하고 털리는 물량들의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버텼던 사람들 어떻게 한 번 더 올려줘서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 근데 거래량이 줄어든 걸로 봤을 때는 현 구간에서 매도 물량이 조금 많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주포가 여기서 종가를 조금 더 올려놨을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자, 에코프로 머티가 신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신용이 되는 증권사도 있고 안 되는 증권사도 있는데 일단 KB증권은 보시면 알겠지만 신용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현 구간에서 우리가 신용이라는 걸 봤을 때 과연 신용은 개인만 쓰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절대 아니죠. 우리가 신용은 세력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물론 유통되는 것만 따지고 본다면은 1조 1천억 원이죠. 1조 1천억 원. 그죠? 유통되는 것만 1조 1천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 자체도 1조 1천억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도 신용을 사용해서 어떻게 매물대가 생겼을 때 신용으로서 이 구간들을 뚫어주면서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붙여서 주가 부양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구간에서 따지고 보면은 공모가가 얼마였죠? 36,200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시가총액이 처음에 얼마였죠? 곱하기 1,100만을 하면은 3,600억 즉 4천억밖에 안 됐죠. 밑에서 시가총액이 여기서부터 주가를 어떻게 끌고 올라온 이 세력들이 주가를 추가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자금을 더 써야겠죠. 근데 이 자금을 어떻게 신용을 사용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용을 어떻게 하면 쓸 수가 없죠. KB는 안 되고 다른 데는 됩니다. 바로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되게 되면은 신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세력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신용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투자 경고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투자 주의 상태인데. 자,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거. 자, 우리 현재가를 보게 되면요. 얼마죠? 99,100원입니다. 99,100원. 이 가격이 도대체 왜 중요하느냐라고 봤을 때 공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보면 뭐가 나오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눌러 보시면은 좀 나와요.
자, 단기적으로 이게 이 조건 있죠. 투자 경고 관련해서 이 조건, 판단일 T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그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세력들이 현 구간에서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갈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경고 종목 지정이 되고, 경고 종목 지정이 만약에 이게 금요일에 됐다라고 하면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사람들이 투자 경고 종목 좀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 종목을 달더라도 월요일부터 달면서 올라가기 위한 그림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현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5일선 깨지 않고 있고 거래량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봤을 때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매도 물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위로 튀었을 때 주가가 위로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겠죠. 주포 입장에서 현 구간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더라도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빠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매도 물량을 체크하면서 같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이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판단을 했었을 때 매도 물량이 점점 줄어드는 걸 봤을 때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구나, 그러면 한번 올려봐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 시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월요일 시세는 경고를 달면서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경고 단다고 무조건 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서 틀린데,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은 경고 종목을 달고도 계속 가는 트렌드가 있고요. 경고 종목이 달기 전에 주가를 뺐다 가는 트렌드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 상승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경고 종목이 달리더라도 상승 탄력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신용은 개인만 쓰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력도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좀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영풍재지죠. 영풍재지가 신용을 쓰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결과적으로 끝에서 반대 매매를 맞고 여기서 어떻게 됐다? 주가가 무너졌죠. 근데 우리가 이 반대 매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바로 거래량. 자,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보세요. 바닥권에서 매집 들어오죠. 거래량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떻게? 거래량이 없이 이 바닥 구간에서 6,000원짜리에서 24,000원까지 4배가 올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이후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매 물량을 조금씩 던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캐치해야 된다는 거. 뭐로? 거래량으로. 이 그런 거 보면서. 근데 이런 걸 체크 안 하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그럼 이 구간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고 있던 겁니까? 물량을 던지고 있던 상황이 발생되고 있었다라는 건데, 이런 걸 캐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하락 맞은 거죠. 그죠? 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상승 충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거래량 이것만 보면 됩니다. 이거 현재 거래량에서 절대적으로 이 땡땡 거래량 현 구간에서 이 땡땡 퍼센트의 거래량만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다? 머티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그 머티가 어쨌건 선반영과 주가 계속 올라가면은 우리가 영원한 상승은 없죠. 그죠? 영원한 상승은 있다 없다? 영원 상승 없다. 그러면 고점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겠느냐? 바로 거래량이죠. 거래량. 제가 영풍재질을 확실하게 이 거래량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 머티도 어떻게 볼 수 있다? 세력들이 어떻게 주가를 움직여서 고점에서 물량을 터트리는지, 거래량을 돌려서 물량을 터트리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이 땡땡 퍼센트의 거래량. 급등할 때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자? 거래량만 보자. 거래량. 저 위에 보시면 배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연구소 TV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 차트는 속일 수 있어도 뭐죠? 뭘 속일 수 없다 그러죠. 옛날 명언 있잖아요.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제가 이 제공해드리는 땡땡 거래량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더라도 투자자별 매매 동향 현 구간에서 잘 보세요. 시장의 물량을 누가 다 갖고 있습니까? 시장의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다 갖고 있어요. 자, 원래 얘네가 1,100만 주 상장해서 1,100만 상장해서 그죠? 외국인과 기관이 얼마 갖고 있다고요? 35만 주를 가지고 있다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개인이 얼마 갖고 있다? 개인이
465만 주를 갖고 있다. 근데 635만 주에서 벌써 얼마가 나온 겁니까? 이거 520만 주. 그죠? 520만 주. 530, 40만 되겠네요. 그죠? 530, 40만 주. 그럼 90만 주 정도, 80에서 90만 주 정도밖에 물량이 안 남았다.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패시브 자금.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ETF이잖아요. ETF. 만약에 2차 전지 ETF가 있어요. 2차 전지 ETF가 있다. 그죠? ETF의 구성으로는 뭐 에코프로도 있을 거고, 에코프로 머티도 있을 거고, 에코프로 BM도 있을 거고, 포스코 퓨처엠도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 ETF를 사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여기 포함돼, 머티가 포함돼 있다라면은 ETF를 삼으로써 자동으로 어떻게? 머티도 매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동적으로 패시브 자금으로서. 그러면은 현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이 없다. 근데 ETF를 만드는 건 누구죠? 기관이죠. 기관. 그럼 결과적으로 ETF를 사게 되면은 기관이 어떻게? 머티도 자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근데 물량이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그죠? 그럼 개인의 물량을 뺏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이 매도 물량이 안 나오는데 끌어올려 사야겠죠. 왜? ETF를 사면 자동적으로 사야 되니까. ETF라는 것 자체가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거를 매수하게 되면 이거 자동적으로 이렇게 사서 ETF에 포함된 종목이라면 이 비율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살 수밖에 없다. 그럼 2차 전지의 투심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2차 전지 ETF에 수급이 들어오겠죠. 그죠? 이 수급이 들어올 텐데 현재 2차 전지가 솔직히 차트로서는 그렇게 크게 좋은 걸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이 공매도 규제 요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추가적인 2차 전지의 상승이 가능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얘기인데, 자, 에코프로머티가 원래 두산 로보틱스보다 한 달 정도 더 먼저 코스피에 예비 심사를 넣었어요. 에코프로 머티가.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두산이 먼저 채택이 됐죠. 두산이 먼저 채택.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거 뭡니까? 여의도 카르텔이죠. 자, 뭐다?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하게 되면은 에코프로가 주목을 받겠죠. 그죠? 그럼 에코프로 공매도 실컷 쳐놔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머티가 상장됨으로써 어떻게 된다? 에코프로의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두산 먼저 상장시켰다 라는 결론이 좀 만들어지고요. 최근에 두산 보시면 알겠지만 두산 연기금이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도 그죠? 말도 안 되게 사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이 간다라는 겁니다. 의심이. 두산을 올림으로써 어떻게 에코프로 머티의 수급을 좀 이동시키려는 어떠한 좀 움직임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에코프로 머티의 공모 청약에 수요 예측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가 어떻게 됐으면 상단이 아니고 공모가 최상단의 배치를 못 받고요. 이 밑에 쪽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최상단의 배치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공모가 시작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더 많이 조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통해서 공장을 증설하는데 공장 뭐 2개 증설할 거 3개까지 증설할 수가 있었던 거죠. 공모가만 높게 산정됐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현 구간에서 정확한 것은 에코프로 머티가 에코프로 BM의 92%의 에코프로 머티의 매출 중에 92%가 BM으로 가는 매출이죠. 에코프로 BM으로. 근데 요거는 단기적으로 내년부터 이 IRA 법안이 있기 때문에 전구체는 양극재 만들기 전에 쓰는 그런 화학 물질인데 요거랑 이제 리튬이랑 합쳐지면은 양극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전구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전부 중국에서 조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이나 단기적으로 내년과 2024년과 2025년은 에코프로 머티의 전구체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럼 단기적으로 24년도와 25년도에 에코프로 머티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현 구간에서 필요한 게 뭐다? 이 공매도 관련된 규제, 공매도 관련된 규제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찾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에코프로와 금양 전부 다 30%씩 올랐죠. 공매도 전면 금지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주말에 나오고 뉴스가 월요일에 30%씩 전부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가총액 1조에서 2조짜리들의 기업은 시가총액 1조에서 2조짜리의 기업들은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얘네들도 공매도가 가능해요.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시세가 제대로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11월부터 시작한 게 뭐죠? 불법 공매도. 불법 공매도 관련된 조사가 시행됐고요. 이거에 대한 결과가 12월에서 1월 달에 나올 겁니다. 그죠? 요게 나올 텐데 그럼 우리가 현 구간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뭐죠? 12월에서 1월에 나올 불법 공매도 했던 종목들 리스트가 나오겠죠. 그죠? 그 리스트 나오면은 요 종목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 투자자 보이시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거 나오면은 폭등이죠, 무조건. 폭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들을 먼저 잡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시가총액 1조에서 5천억, 즉 5천억에서 1조 정도 되는 기업. 요 기업들도 불법 공매도의 대상이었다. 왜? 2차 전지 기업으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요 기업들 제가 조금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 기업들이 뭐냐면요. 자,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종목 리포트. 자, 저희가 이건 10월 달부터 미리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렸고요. 1위부터 5위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 1차적으로 에코프로, 뭐 금양, 포스코 퓨처엠 전부 다 넣어놨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폭등했죠. 전부 다 폭등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죠? 10월 달에 전부 다 폭등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남은 게 뭐라 했죠? 남은 게 자, 그리고 남은 게 뭐였죠? 저희가 종목 10개 넣어놨고 2차 전지 5개 그리고 바이오 5개 넣어놨잖아요. 그죠? 근데 2차 전지 다 올랐습니다. 저희가 남은 바이오 관련해서 5종목 이 중에 어떻게 3개도 올랐어요. 3개도. 그래서 2개 남아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이거 지금 이 종목을 8개가 올랐기 때문에 이 2개만 드리기엔 종목이 너무 적어서 다시 재배치해서 10종목 다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에코프로랑 뭐 금양이랑 포스코 퓨처엠 없어요. 시가총액 5천억에서 1조짜리. 자, 요 기업들로 10종목을 채워놨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셔서 11월 달에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12월에서 1월에 이 종목들에 대한 글로벌 IB들의 불법 공매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어떻게 에코프로와 금양처럼 30% 폭등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글로벌 IB들의 불법 공매도 관련된 이 종목들을 미리미리 받아서 잡아놓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10월 달에 저희가 미리 들여서 2차 전지 관련돼서 공매도 금지가 나오면서 저는 불법 공매도 때문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공매도가 전격적으로 금지되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도 재료가 살아있는 건 뭡니까? 불법 공매도라는 재료는 살아 있습니다. 요게 12월부터 1월 달에 터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 10종목 꼭 위에 번호로 공매도라고 세 글자 남기셔서 뭐라고요? 위에 번호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공매도라고 세 글자 남기셔서 반드시 자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현 구간에서 받아가셔서 매수해야지 반드시 12월과 1월에 이 조사 발표가 나오게 돼서 종목들이 까발려지면은 얘네들 글로벌 IB들이 불법 공매도 친 종목들이 까발려지게 되면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잡아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아까 에코프로 머티 관련돼서 제가 이 공장 증설 관련된 얘기를 좀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 공장 증설 관련된 얘기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에코프로가 공장 증설할 때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공장을 증설할 때 전부 다 들어간 시스템이 뭐냐면요.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자, 이 당시에 스마트 팩토리를 에코프로와 BM에 깔아준 지원해준 회사는 이미 현재 주가가 3배에서 4배 정도 올랐어요. 왜냐하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자체가 공장을 지을 때 큰 돈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 공장에 들어가는 이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죠.
공장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 자, 요거를 설계해준 기업이 벌써 3배에서 4배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하잖아요. 그죠?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을 했는데 얘네가 상장한 이유가 뭡니까? 이 공모자금으로서 상장한 이유가 증설, 공장을 증설하기 위한 상장입니다. 이거 한 4천억 되거든요. 4천억 되는데 이거 BM과 에코프로가 공장을 어떻게 증설할 때 썼던 돈보다 훨씬 많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이때 당시 에코프로와 BM의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지원해준 회사의 주가가 폭등할 수 있다. 요겁니다. 폭등할 수 있다. 그 제가 요 종목을 이 매집주로서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요 종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매집주가 뭐냐면요. 자, 현 구간에서 이건데요. 이런 차트를 제가 하나 발견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조금 화면 자체가 뭉개져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종목이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이에요.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이다. 근데 이 종목을 보게 되면은 거의 500% 정도 폭등을 했잖아요. 얘네가 매집에 잘 돼 있었거든요.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세종 메디칼. 자, 보시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망가졌는데 우리는 봐야 될 게 이 앞에 구간을 봐야 돼요. 이 앞에 구간. 보시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되죠? 주가 자체가 수렴으로 가 있죠. 이런 식으로 수렴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차트였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수렴으로 내려오고 있는 차트였고 현 구간에서 공격형 매집이 들어왔죠. 공격형 매집이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됐다? 공격형이 들어오고 지속적으로 하락 매집을 시도했죠. 1차 하락 매집, 2차 하락 매집. 그죠? 얘네들 하락 매집을 깊게 한 건 아닌데 1차, 2차 하락 매집만 진행하고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현재 구간에서 하락 매집을 1차, 2차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승 파동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종목은 보시면은 이게 세종 메디칼이고요. 보시면 이 종목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공격형 매집이 진행되고요. 어떻게 된다? 거래량 들어온 거 보시죠. 공격편이 진행되고 나서 자,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매집을 계속하면 주가를 올리는데 매도 물량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인투자자가 올라가니까 안 파는 거겠죠. 똑같습니다. 에코프로 그냥 마찬가지예요. 개인 계속 올라가니까 안 파는 거예요. 개인투자자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 처음에는 매도 물량이 나오다가 계속 이제 팔지 않으니까 세력 입장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데 물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량을 개인투자자 털어내기 위해서 하락 매집 시작하는 거다. 1차, 2차, 3차 매집을 끝내고 이제 올리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똑같이 이렇게 하락 수렴형으로 매집해서 이제 올리는 1파 자리가 완성된 거거든요. 1차 파동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작이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여러분께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고요. 제가 최근에 CCS 관련해서 아실 겁니다. CCS 관련돼서 제2의 CCS 관련주 드린다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받아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받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보실게요. 자, 이 CCS라는 종목이 이 구간에서 어떻게 상승하다가 이 전고점 부근에서 어떻게 내려오면서 지지를 받고 주가 어떻게 됐다? 주가 이 구간에서 쭉쭉 올라가서 폭등했죠. 그죠? 이 구간 얼마입니까? 1,000원에서 어디까지? 4,2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거의 얼마입니까? 400% 올라갔어요. 400%. 그 제가 추천드렸던 게 뭐죠? 다브링크.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구간. 현 구간에서 이 지지받는 구간 어디예요? 어디? 이 전고점 부근 지지받고 주가 어떻게 됐다? 이 종목이죠. 보시면은 여기서 어떻게 됐다? 주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드린 자리가 여기에요. 이 구간. 얼마죠? 1,800원. 1,800원 구간. 일요일날 종가 때 일요일에 영상을 찍었으니까 월, 화, 수, 목 얼마나 올라갔죠? 밑에 구간에서 시가 보시면 알겠지만 다 잡을 수 있는 시가였습니다. 1,850원에서 현재 구간까지 2,400원 몇 프로죠? 거의 35%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매집주를 드리는 거는 만약에 오르면 안 드릴 거예요. 근데 현 구간에서 안 올랐기 때문에 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이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뭐해라? 반드시 매수 한번 해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 제 개인 채널에서도 이제 홍보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희 원래 공통 채널에서 하던 건데 요거 이제 저도 홍보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도 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력주 포착TV 그 공용 채널 쓰는데 구독자 3만 명 기념 이벤트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1등 김치냉장고, 2등 공기청정기, 3등 귀뚜라미, 온수매트에서 전부 다 하면은 1000만원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2달에 한 번 정도 이벤트 진행하는데 똑같이 항상 1000만원 정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요거 1등 김치, 2등 공기청정기, 3등 귀뚜라미인데 보시면은 요렇게 1명, 3명, 10명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다 합쳐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위에 번호로 참여 2글자만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연락 드리니까 반드시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010-9201-6329 이쪽으로 참여 2글자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12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마감될 예정이니까 앞으로 한 2, 3주 남았어요. 자, 그래도 나름 14명 정도기 때문에 보통 한번 신청할 때 한 달에 300명에서 400명 신청하니까 제가 봤을 땐 확률이 그래도 10% 정도는 안 되지만 5%? 요 정도면 충분히 해볼 법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당첨되시면은 부가세 22%는 내주셔야 되니까 그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참여라고 2글자 남겨주셔서 이벤트 참여하시기 바래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